요즘은 뭐 자고 일어나서 어느 모임에 가든 첫 번째 질문은 김현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그래서 서로 아는 거 이렇게 털어놓고 이제 견줘보고 이래서 누가 더 정부에 대해서 빠삭한가 이거 견줘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실제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호준석 위원장께서 YTN 간판 앵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YTN 제공으로 저희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저 목소리는 지금부터 19년 전인 2006년에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당시에 이 분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그 뭐 정자역 근처에 땅을 말이죠. 이 토지공사 직원들이 사들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개발이 막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 미심쩍은 부분을 YTN이 쭉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들었던 김현지 씨가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렇게 잔뜩 옳은 소리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목소리마저 저희가 지금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네, YTN에서 취재했던 방송이 나왔어요. 네, YTN 방송입니다 이게. 아니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예, 그때 방송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찾았냐?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비밀이.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야 대단하시네요. 네. 야. 그러니까 참 이런 사태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YTN 참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현지 당시 사무국장, 네. 토지공사 직원들에게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목소리여서. 네.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기인 촌장님. 네. 당시에 김현지 씨는 어떤 역할을 이재명 시장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서 네. 이 양반이 어떤 업무 분장으로 이재명 당시의 변호사, 네, 그 변호사였죠. 네. 시장을 도왔는지는 뭐 직접 듣지 않았지만 제가 기사 그리고 저희 뭐 아카이빙된 과거의 성남 시민 모임 홈페이지 등등을 보면 네.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으로 가기 위한 네. 여론 조성 네. 그리고 위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했었던 행동 대장 예. 그리고 이대엽 전 시장 내지는 김병량 시장을 공격하면서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인터뷰를 했었던 인터뷰이 네.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뭐 대통령 내지는 정해진 목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외곽에서 도와줬었던 사람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기사들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역할들도 계속해서 하다가 지금 대통령 이제 총무비서관까지 간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김병량 전 시장은 이른바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과 연관이 됐던 그렇죠. 무고와 그분이죠. 검사 사칭으로 김병량 시장 측이 그때 고발을 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또 김현지 이름이 두어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국감장에서 하나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현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폭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먼저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 지금 좌천돼 가지고 어디 가 있는데요. 연수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박상용 검사를 이제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주진우 의원이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자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씨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던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당시 이제 김현지 실장은 지금은 실장인데 당시는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 신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hu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 당시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의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위협하는 저는 사건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판결에도 굉장히 가까웠었고 이화영 씨가 이미 이제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이제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것인데 네. 저런 사건에서 저런 아주 내밀한 역할을 김현지 씨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 진짜 분신이 맞구나. 네. 대통령의 분신과 똑같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대목이죠.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강선우 장관한테 전화해서 뭐 그만둬라 마라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어떤 뭐 저런 역할을 누군가 자기가 믿는 측근이 하고 있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일견 보면 그럴 수도 저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대통령이 됐고 국정이라는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여전히 김현지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거다라고 네. 한다면 그 사람도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자리만 맡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견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공개가 돼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총무비서관인데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그건 사실 위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나오라고 하니까 국정감사는 안 나오겠다. 심지어 이제 자리를 옮겨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비선 실세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문고리를 벌이려고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건데 김현지 이분이 그런 것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고 난 어떤 사람이고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처럼 여전히 숨어서 목소리 20년 전 목소리를 우리가 찾아서 듣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네.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바꾸지 않을 거면 그냥 공적인 사람들한테 맡겨라. 이 일은 대통령이 됐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쟁하고